본 영상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수업 중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 1:1 채널 또는 영상 댓글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제 한자, 파자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마 갖고 계시는 교재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자, 별이 강자부터 보겠습니다. 별이 강자죠, 그죠? 별이라는 것은 요즘 애들은 참 알기 힘드는 그 용어인데, 그 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물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 굵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별이 굵은 줄을 이렇게 그물을 당기면은 그 줄을 당기면 밑에 줄이 다 이렇게 달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이라는 것이 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줄을 별이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이 강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줄을 얘기하니까 그 줄은 뭐로 만듭니까? 실로 만들죠. 그죠? 그래서 실사가 무수병 뜻을 담당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이, 이것이 언덕강자입니다. 그죠? 언덕강자입니다. 언덕강자인데, 여기 음을 담당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의미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언덕강자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강자의 요쪽에 있는 부분, 요것이 뭐냐 그러면은 요것이 그물입니다. 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물 망자입니다. 부수가 그물자, 그물은 게 부수자가 많죠. 요거 비슷한 것이 다 요것이 그물입니다. 부수자인데 요것도 그물이고, 요렇게 되는 것도 그물입니다. 한자에. 그물은 또 요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렇게도 표시를 하죠. 다 이 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물. 그럼 여기에 그물에다가 중간에 있는 것이 요게 매산자죠. 산이죠. 그죠? 그럼 결국 이거를 해석하면은 산에 친 그물을 얘기합니다. 산에 친 그물이니까 산에는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죠? 평지보다. 그러면 그물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물, 언덕강자가 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친 그물이니까 산등성이라는 성이, 그 다음에 언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언덕강자라기보다는 산등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산등성이. 산등성이 강자입니다. 그 산에 친 그물이니까 산등성이에 쳤다 그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에 쳤으니까 이게 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사자가 들어갔죠. 그죠? 여기에서 강하다는 의미를 가져온 겁니다. 산등성이에 친 그물이니까 강하다는 의미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은 강한 줄을 얘기했죠. 강한 실이니까 실은 줄을 얘기합니다. 강한 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물의 가장 강한 줄이 뭐라 그랬습니까? 별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별이라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별이 강자가 들어간 겁니다. 글씨가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별이 강자하고 유사한 글씨가 몇 개가 있죠. 그죠? 우리가 기간 글 때 쓰는 별이, 요거는 기자죠. 그죠? 같은 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별이 류자도 요게 별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별이 유자가 있죠. 그죠? 요게 다 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무사한 글자입니다. 자, 선생님들 별이 강자가 들어가는 한자 거기 몇 개 사례를 들어놨죠. 그죠? 기강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자도 별이 기자고 강자도 별이 기자입니다. 그럼 별이라는 것은 중요한 규율 질서를 우리가 기강 그러지 않습니까? 다 별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강령 그러면은 으뜸 줄거리를 얘기하죠. 그죠? 여기에 강에는 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이 령자가 다스리다, 뭐 명령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령자에는 옷에 말하는 옷 뒤에 깃 있지 않습니까? 그 옷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옷깃을 당기면은 옷이 전체가 다 딸려져. 옷 중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이와 옷깃, 그래서 으뜸 줄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목 그러면은 줄거리와 목자는 조목을 얘기합니다. 어떤 법률 조목 볼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강목 그러면 어떤 강과 조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상 그러면은 삼강과 오상을 얘기합니다. 오랜만에 선생님들 그 삼강 오상을 한번 옛날을 더듬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입니다. 강상 그런 의미가 삼강과 오상을 얘기합니다. 삼강은 우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군이 신강,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강오륜 얘기를 할 때 삼강이라는 것은 어떤 차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람이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의미입니다. 뭐 무슨 임금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상관오륜, 상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부의자강이 있죠. 그죠? 아버지는 아들의 별이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뭐 하면서 자식 보고 공부하라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아버지부터 우선 본보기를 보여야 아들이 잘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의, 부강이 있습니다. 그죠? 지아비는 아내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남자라고 해서 남자가 우선인 시절에는 남자가 자기 부인을 그냥 함부로 하고 막대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삼강에 어긋나는 겁니다. 오상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게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오상 5개를 얘기합니다. 인, 다 배운 얘기입니다. 그죠? 인이, 예, 지, 신을 얘기합니다. 어지러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지혜 놓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 5개가 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을 더듬으면서 한번 이렇게 다시 더듬어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자,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굳셀 강자입니다.
굳세다는 의미는 굉장히 칼로서 뭐를 해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칼도자가 붓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칼도자네, 그죠? 이게 붓을 담당하니까 이게 뜻을 담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이거는 산등성이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죠? 산등성이강. 그 다음에 이게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를 담당하죠. 그죠? 방금 얘기했듯이 이 산등성이는 산에 친 그물이니까 굉장히 이게 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하다. 산등성이 의미도 있지만 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칼을 더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강한 그물이라 그랬죠. 그죠? 산에 쳐온 강한 그물인데 이 칼을 더하면은 칼로 베어도 끊어지지 않는 그물입니다. 칼로 베어도 안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강직하죠. 그죠? 그래서 굳세다, 강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강하다. 만들어진 겁니다. 글자가. 자, 그런데 이거의 강하다의 반대 글자는 우리가 부드럽다 그럴 때 유자를 쓰죠. 그죠? 요거는 반대 글자입니다. 반이 옵니다. 유자가. 그죠? 요거의 반대 글자입니다. 근데 강하다고 쓸 때 이 강자와 이 강하다, 굳세다 그럴 때 이 강자는 주로 우리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강하다. 이럴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강자가 우리 강하다 그럴 때 이 강자도 있죠. 그죠? 이거는 주로 힘이라든가 기운이 강하다는 의미를 많이 씁니다. 구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 사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 그러면은 건자도 강하다는 얘기죠. 그죠? 건자도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게 반대자를 얘기했는데 요거하고 유사한 자도 지금 나오니까 제가 설명했는데 요것도 강하다는 건자죠. 우리가 건강할 때 건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굳셀 건자입니다. 그죠? 다 굳세다는 의미입니다. 강하고 굳세다. 요거는 유사자고 요거는 반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강건 그러면은 다 강하다는 뜻인데 강자가 지금 말하는 굳셀 강자니까 이게 마음이 굳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기력이나 힘이 굳세다는 강건은 어떻게 써놓고 그러면은 이것도 건강 글 때 쓰는 거죠. 요렇게 써도 되고 강자를 요렇게 써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건자는 똑같습니다. 그죠? 강건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쓰면은 마음이 강한 것이 아니고 힘이라든가 기력이 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경하는 거는 성품이 강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몸이나 기력이 강하다는 강건은 어떻게 써요? 요렇게 쓰겠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죠? 요렇게 쓰겠죠. 그죠? 강건, 요렇게 씁니다. 강경, 요렇게 씁니다. 강경하다. 그 다음에 강직하다 그럴 때는 직자가 곧다는 뜻이죠. 그죠? 굳세고 곧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 형체, 몸이 강직하다 그럴 때는 강자를 요 강자를 쓰겠죠. 그죠? 요거를 좀 선생님들 잘 좀 아시기 바랍니다. 요래면은 형체라든가 몸이 강하고 곧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단 그러면은 강하게 결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강하게 결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덮을개자 어찌 아니 합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덮을 개도 되고 그 다음에 어찌 합자도 됩니다. 어찌 합. 여기 합자하고 의미 개자하고 두 개가 나옵니다. 덮다는 의미니까 옛날에는 무슨
저 냉장 시설 이렇게 많이 안 돼서 음식 같은 걸 풀로 이렇게 많이 덮었습니다. 그래서 불조자가 이게 부수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글씨 자체가 이게 덮을 합자입니다. 이게 덮을 합자입니다. 요게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가 또 있겠죠. 그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덮을 합자가, 어치 합자, 덮을 합자가 이자가 원래는 미리 쓰인 겁니다. 이자가 원래는 미리 쓰인 겁니다. 이자는 무슨 의미를 하나 그러면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려서 잘 그리면 좋은데 그림을 잘못. 그림에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덮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원래 먼저 쓰였는데 여기에다가 불조자를 더하면서 이게 재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뚜껑을 덮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는 풀로 덮다. 옛날에 시골 가면은 마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뭘 이렇게 해놓고 장독 같은 데 풀로 이렇게 덮어놓은 사례가 많습니다. 산에 가서도 그렇고 풀로 이렇게 풀이 덮개 엽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풀로 덮는다는 의미에서 덮다인데 지금은 풀이라는 의미보다 이게 덮다. 그냥 덮는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새 그러면 덮는데 뭘 덮어요? 세상을 덮는다는 뜻이죠. 개새 그러면은. 복개 그러면 복자도 덮을 복자, 그 다음에 개자도 덮을 개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얘기할 때 강에 이렇게 거기에 세면으로 덮는 걸 복개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복개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것이 복개천이 아니고 사실은 부개천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것이 덮는다 그럴 때는 이게 부자로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럴 때가 복자로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개천은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위에 덮는 거니까 부개천이 맞죠. 그죠? 근데 이자가 복자로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에는 이것이 복자인가 싶어서 그냥 복개천 하다가 보니까 그게 복개천이 된 겁니다. 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하면은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그냥 굳어져서 복개천이 되는 겁니다. 한자로 보면은 사실은 부개천이 맞습니다. 그죠? 그것도 선생님들 참고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덮을 개자에 대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개, 부사 대개라는 얘기. 원래 한자의 부사는 원래 의미가 아닙니다. 한자가 어떤 자가 만들어졌다. 부사는 가차가 돼서 부사가 만들어진 걸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개라는 것은 그 덮을 개자에 의미가 없이 그냥 가차돼서 대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개라는 개연성 그럴 때 개자가 대개라는 의미입니다. 대개 연자가 그럴 연자도 그죠. 대개 그러한 성질이 개연성이죠. 우리가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그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성질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발산계세입니다. 발산계세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발산 계세. 자, 뜻 그대로 하면은 뽑을 발자죠. 여기 뽑을 발자입니다. 그죠? 산을 뽑고 그 다음에 세상을 덮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나 그러면은 유방하고 항우하고 싸울 때 최종 전투에서 항우가 이겼습니다. 누구나 유방이 이겼습니다. 누구나 전투에서 항우가 이길 것이라 생각했는데 최종 전투에서 유방이 이겼습니다. 유방이 최종 전투에서 항우가 최종 전투에서 유방에게 패하면서 하는 말이 내용 중에서 발산계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우가 최종 전투에서 패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작시를 짓습니다. 힘은 산을 뽑을만 하고 자기 힘을 얘기합니다. 원래 항우장사 갈 때 항우가 굉장히 힘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기계는 세상을 덮을만 한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시대가 나를 따라주지를 않아서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나를 따라주지를 않으니 자기가 항상 전장에서 이렇게 몰고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그 말이 이름이 오추마입니다. 시대가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오추마도 움직이지를 않는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수가 말이 못 움직이면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추마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미나 나는 어찌할꼬. 우미라는 것은 항우의 그 애첩입니다. 항상 전쟁 때도 같이 이렇게 좀 데리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죠? 뭐 상상이 안 되는데 굉장히 사랑하는 애첩인데 다음에 그 얘기는 시도 나오고 다시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때 상세히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미인이 사실은 가라 그랬는데 그냥 자기를까지 합니다. 그래서 읊은 자기 한탄의 시가 발산계세입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마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상기를 시켜보신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자 보겠습니다. 대개객자입니다. 대개객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개라는 건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는 원래 의미로 만들어진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객자에 이 부수가 나무 목자가 나온 것은 대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뜻을 담당합니다. 이 대개객자는 원래는 평미리를 얘기합니다. 평미리. 평미리라는 것은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말 같은데 이제 곡식을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곡식을 이렇게 수북에 올려놓습니다. 그죠? 그래, 이 나무로 패편한 나무로 둥근 이렇게 나무로 이걸 싹 깠습니다. 이걸 평미래라고 합니다. 평미래. 원래 이 대개객자가 평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 글자가 뭔 글자지요? 이미기자입니다. 그죠? 이미기자입니다. 여기서는 이 자체가 나무목이 평미를 얘기하는 여기는 사실은 음마 담당을 했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평미래니까. 그래서 기자가 개자로 이렇게 음마 담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이미기자를 그래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고소할 극자입니다. 여기에다가 요것은 목매의 기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두 자 자체가 전부 다 모양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소할 급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뭘 모양을 얘기하는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밥 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밥 식기 모양입니다. 뭐 일단 좀 비슷하죠. 그죠? 요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로 그러면은 밥을 다 먹고 사람이 이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 있는 모습입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밥그릇 옆에서 밥을 다 먹고 고개를 돌린 모습입니다. 밥을 다 먹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미 밥을 다 먹었다. 그래서 이미라는 이 글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평미래를 얘기합니다. 평미래.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든 이 막대 얘기죠. 그죠? 말 같은데 이렇게 팍 밀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평미래라는 것이 정확하게 밀어야 되잖아요. 그죠? 곡식을 이렇게 재고, 부피를 재고 할 때는 정확하게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것이 절개라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절개. 그리고 곡식을 밀고 나머지 곡식이 사실은 그것이 큰 부분입니다. 그죠? 큰 부분이 원래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대개, 대강이란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이 대개, 대강의 의미라는 이게 큰 부분,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부분, 중요 부분. 곡식이 밀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곡식만 가져가니까 이쪽에 흘러내리는 곡식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대개, 대충, 큰 부분,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 이 글자에 들어간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개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대개 뭐 그런 의미입니다. 대부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개라는 의미가 대부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중요한 생각,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죠. 개념. 절개 그러면은 절자도 절개의 의미가 있죠. 그죠? 개자도 절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개 한자가 다 절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한자를 뜻을 합하면 굽히지 않는 아주 충실한 그런 태도를 얘기하죠. 기계 그러면은 기상과 절개를 얘기합니다. 기상과 절개. 그 다음 자 보겠습니다. 다개자입니다. 다라는 것은 모두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전체 모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 글자는 의미 없는 글자니까 이거는 회의문자입니다. 회의문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뜻이, 두 개 글씨가 뜻이 모여있다는 그런 의미라 그랬죠. 회의문자입니다. 뭐가 모여졌어요? 이거는 견줄비자죠. 그죠? 견줄비, 비자하고, 그 다음에 밑에가 이게 흰백자입니다. 흰백자 두 개가 이렇게 모아져서 글씨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견줄비자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견줄비자가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뭔 행동을 하니까 이게 견주다는 의미가 있고 견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흰백자는 사실은 이게 가로왈자를 이렇게 흰백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사실 두 사람을 그릴 때는 두 사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가로왈은 말한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근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를 한번 여기서 살펴보면은 여러 사람이 요거 두 사람만 얘기한다 안 그랬죠. 그죠? 한자에는 여럿을 얘기할 때 2로 표시할 때도 있고 3개로 표시할 때도 있습니다. 뭐 여럿이라고 100개를 이렇게 한자로 표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말한다가 있으니까 목소리를 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낸다니까 뭐예요? 다 낸다는 뜻이죠. 다겠자. 그 다음에 함께, 모두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다겠자가 된 겁니다. 이거하고 같은 자는 우리가 조금 글자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실자입니다. 그죠? 실자입니다. 실. 같은 자입니다. 그 사례를 보시면은 개로 그러면 로자가 힘쓸 로자, 일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모두가 일하는 것을 개로라고 합니다. 개근 글때 부지런한 글자는 개근할다 글자가 그겁니다. 그죠? 다 근로를 했다, 근무를 했다, 부지런하게 일했다 그럴 때를 개근이라고 그러죠. 개벌 그러면 벌자가 7벌자인데 벌목한다는데 요 벌자가 씁니다. 그래서 다 벌목했다. 산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뺐다는 것이 개벌입니다. 그 다음에 개기일식.
여기에 개자는 다죠, 그죠? 기자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죠. 임이 기자인데 임이란 의미는 다 했다, 없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 없어졌는데 뭐가 다 없어졌어요? 일식이 다 없어졌어요. 일식이라는 건 해가 식자가 좀 먹을 식자입니다. 해가 좀 먹어서 다 없어지는 것을 개기일식이라고 하죠. 그죠? 한자를 알면은 개기일식 써놓으면 한자만 알면은 개기일식이 뭔지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한자 뜻풀이 그대로 해석하면 그게 개기일식입니다. 그 다음에 슬퍼할 개자 보겠습니다. 슬퍼하는 거는 뭐가 슬퍼요? 몸이 슬퍼요? 아니죠. 마음이 슬프죠. 그죠? 그래서 마음 심자가 이게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글씨가 방금 이렇게 했죠. 그죠? 요게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기자입니다. 기자가 개자로 이게 음을 담당하면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밥을 먹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밥을 다 먹고 트림하는 모습입니다. 아까는 밥을 먹고 뒤돌아보면서 트림하는 모습인데 밥을 다 먹고 어쨌든 간에 뒤돌아보면서 이 트림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밥을 먹는데 여럿이 먹는 게 아니라 혼자서 먹었어요. 혼자서 먹었어요. 여기에 마음 심자를 더하면 어떻게 해요? 혼자서 밥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밥 먹을 때 사실 같이 이렇게 사람이 없고 혼자 먹으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그게 쓸쓸한 그런 친구도 없고 주위에 사람이 없어 혼자 먹으면 굉장히 쓸쓸한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뭐 1인 세대도 많고 이래서 혼밥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혼자 밥 먹으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혼자 밥 먹으니 마음이 슬프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마음이 슬프다. 물론 뭐 요즘은 혼자 밥 먹으면은 편하고 그럴 수도 있죠. 한자는 옛날에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혼밥 먹는 사람이 굉장히 쓸쓸하고 슬프다 그런 의미로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다, 슬퍼하니까 붕괴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이 슬프다는 한자는 굉장히 좀 많습니다. 유사한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슬플, 요거는 뭔 자예요? 애자죠, 그죠? 슬플 애자입니다. 요거는 뭔 자예요? 요것도 슬프다인데 슬플 오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애도 한다 그럴 때 요거는 도자, 요건 슬플 도자죠, 그죠? 다 슬프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슬플 첫자도 있습니다. 이건 슬플 첫자입니다. 처량하다 이렇게 슬플 첫자 꼭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플 척자도 있습니다. 요거 측은지 심글 때 많이 쓰죠, 그죠? 측은지 심글 때 그 척자입니다. 그 다음에 슬플 창자도 있습니다. 요건 슬플 창자입니다. 그 다음에 슬플 강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자만 더 할까요? 슬플 비자도 있죠. 비통하다 그럴 때 슬플 비자입니다. 다 이것이 요 슬플 개자하고 유사한 글자입니다.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개탄 그러면은 붕괴하고 탄자가 탄식한다는 의미입니다. 개탄 그러면은 붕괴하고 탄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분개는 말 그대로 다 분하다는 뜻이죠. 그죠? 분자도 분하다는 거고 개자도 분하다는 뜻입니다.
개세 그러면 세상을 개탄하는 겁니다. 세상을 개탄한다. 근데 개세라. 감개무량 그러면은 감격한다는, 감격해서 개자가 탄식한다는 그 뜻이죠. 탄식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량,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하여 탄식함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끝이 없다. 우리가 감개무량하다, 감개무량하다 많이 쓰죠, 그죠? 자, 한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거할 겁자입니다. 선생님, 상거하다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상거하다는 뜻이 떨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떨어져 있는데, 이게 발톱이 떨어져 있다는 의미, 그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족자가 뜻을 담당했습니다. 부수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글씨가 이게 클거자죠, 그죠? 크다는 의미입니다. 클거. 이것이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가 또 있는 겁니다. 이 클거자를 보면은 여기에 이것이 이렇게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이렇게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큰 자입니다, 그죠? 이것이 손을 표시하죠, 그죠? 자의 큰 자를 손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자가 이렇게 굉장히 그냥 작은 자가 아니고 보기도 커 보이죠, 그래서 큰 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크다는 의미가 된 겁니다. 이 크다라는 의미는 결국 길이가 길다는 의미도 되죠, 그죠? 길이가 길다는 의미는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크다, 길이가 길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 발족자가 들어가면서 뭡니까? 발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원래 이 상거할 글자의 원래 의미가 발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선생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며느리 발톱이라고 들어봤지 않습니까? 며느리 발톱. 요즘 애들은 잘 알지 몰라도. 닭에 발이 있으면 앞에 발이 있는데 뒤에 이발하고 멀리 떨어져서 여기에 이게 달려있는 발이 있습니다. 그죠? 닭 종류의 다인 게. 요거는 촘촘히 이렇게 붙었는데 이거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며느리 발톱을 얘기한 겁니다. 다른 발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런 의미입니다. 왜 며느리 발톱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옛날에는 여자들 조금 약간 좀 천시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아들 앞에서 이제 기생해서 사는 것이 며느리라 그래서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이라는 의미는 없어지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다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떨어져 있다. 상거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떨어져 있다, 또 막다, 이런 의미까지 파생이 된 겁니다. 그 사례를 보시면은 거리 그러면은 뭐예요? 두 개 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도, 그죠? 거리 그러면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얘기죠. 거금 그러면은 금자가 이제 금자는 아닙니까? 그죠? 이제부터, 지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지나간 어느 때, 지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나간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야, 거금. 우리가 돈 거금 그럴 때 거금은 이렇게 쓰죠, 그죠? 거금 이렇게 씁니다. 큰 돈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거전 그러면 거자가 막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죠? 적을 막아서 싸우는 것을 거전 그럽니다. 자, 하늘 건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자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근자입니다. 하늘 근자인데 여기는 부수가 이게 세을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세을. 이게 세을이라는 부수는 이게 원래 세를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구부러진 모습입니다. 구부러진 모습. 그래서 부수자가 세울로 들어간 건 새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구부러진 모습을 그렸는데 새가 앉아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세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수자로 들어간 거는 이 모양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이 햇빛 빛날 간자죠. 요렇게 사람 인자가 들어갑니다. 그죠? 햇빛 빛날 간자입니다. 간자가 건자로 요렇게 음을 담당하고 요것도 또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햇빛 빛날 간자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위에하고 아래는 요건 풀을 얘기합니다. 풀조자를 얘기합니다. 풀이 요렇게 나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도 이렇게 풀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풀이 나오는데 여기 해죠, 그죠? 해가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숲 사이로 해가 비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사람 인자는 뭐를 얘기하노 그러면은 요 줄기를 얘기합니다. 풀의 요 줄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숲 사이로 해가 비치니까 이게 뭐예요? 햇살이 빛나죠, 그죠? 햇빛 빛날 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을 얘기한 세을자가 들어왔죠, 그죠? 세을자는 지금 새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모양자라 그랬습니다. 이 세을자는 구부러진 이렇게 아지랑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해가 비치니까 아지랑이가 생기죠, 그죠? 이건 아지랑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을자가. 그러면 아지랑이를 만드는 것은 뭐예요? 랑이를 만드는 것은 태양이죠, 그죠? 이건 태양입니다. 태양이 곧 뭐예요? 하늘이죠, 그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이 하늘이라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공 그러면은 반대자죠, 그죠? 하늘과 땅을 얘기합니다. 건조 그러면 조자가 마를 조자고 하늘도 마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햇볕이 비치니까 당연히 물건이 마르죠, 그죠? 우리가 뭐 물건을 놔둘 때 햇빛 잘 드는데 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조, 건배 그러면 건자가 하늘의 술잔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건배 그럴 때 높이 하늘로 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르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잔을 마르게 한다. 잔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건배를 하면서 술을 남겨놓으면 그게 건배가 안 되는 겁니다. 건배 그러면 잔이 마르도록 술을 다 먹는 것을 건배라고 합니다. 그죠? 건달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건달 그러면 약간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얼렁걸렁 우리가 뭐 싸움이나 하고 하는 것을 건달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건달이라는 의미가 이게 잘못 전달이 됩니다. 원래는 건달의 의미가 건달파에서 온 겁니다. 여기 할미파자입니다. 건달파에서 잘못 전달된 겁니다. 건달파. 건달파는 뭘 의미하노 그러면 불교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신을 얘기합니다. 음악을 담당하는 신이니까 이게 향초를 먹고 각지로 다니면서 춤도 추고 노래를 하는 그런 음악의 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건달파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배우라든가 그 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사라든가 배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전달해 오면서 노래하고 이런 춤추고 하니까 이상하게 전달돼가 건달이다 그래서 놀고 일도 안 한 사람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잘못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달파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 하늘이라는 의미도 여러 가지 같은 자가 많이 있죠, 그죠? 하늘천, 대표적인 하늘천. 요거는 성에 많이 쓰는 거죠. 하늘 요게 민자입니다, 그죠?
요것도 성에 많이 씁니다. 그죠? 요것도 하늘 호자입니다. 요거는 하늘 궁자입니다. 요 궁자가 들어갔죠. 요게 다 하늘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칼금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칼금자입니다. 칼이니까 당연히 부수가 이것도 칼이라는 거죠. 칼금자입니다. 그죠? 요게 뜻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것이 요게 다첨자죠. 다첨자. 다첨자입니다. 이것도 모두란 그런 의미죠. 그죠? 다첨자인데 이게 첨자가 금자로 음을 담당했습니다. 요것도 음을 담당하지만은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요 다첨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요건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양자입니다. 그죠? 중간에 있는 게 요게 입입니다. 그죠? 입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입니다. 세 개를 다 분석해서 해석해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람들이 집 밖에 나와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왔는데 한 사람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란 의미가 있어서 한 사람만 나온 게 아니니까 다 나왔다. 모두가 나왔다. 그래서 다 첨자, 그 다음에 모두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이 첨자가. 근데 여기에 칼금자가 더하면은 이 의미는 다 날이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다 날이 있다. 다 날이 있다는 건 양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칼이 한쪽만 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양날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날이 있는 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칼도자는 날을 한 날만 있는 칼도자로 분석을 하고 이 칼금자는 양날이 있는 칼을 옛날에 만들 때는 의미가 그렇게 보여되는데 지금은 그런 구분 없이 다 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날의 칼이고 이것은 외날의 칼이라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거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금 그러면 짧은 칼이죠. 그죠? 검객 그러면 칼을 쓰는 사람입니다. 칼을 쓰는 사람입니다. 검술 그러면 기술이죠. 술자가 검을 쓰는 기술입니다. 검협 그러면 협자가 이기로울 협자입니다. 검술 좋은 이협심 있는 사람을 검협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